저는 서울 소재의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악교사 전상진입니다. 저는 제가 임용고시를 준비했을 때 만든 서브노트를 합격 후에 제가 배운 강사님께 제공하였고, 지금 그 강사님의 자료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꽤 노력과 애정을 들여 만든 자료이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서브노트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셔서 서브노트를 제공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서브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3개로 구상 중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제가 생각하는 서브노트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서브노트를 제작할 때 주요하게 사용되는 기능, 이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실제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아서 서브노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영상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제작 당시 제가 가졌던 주관적인 생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다가 선생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여겨지시는 부분이 있다면 제 방법을 무조건 따르실 필요는 없고, 선생님의 방향대로, 선생님의 느낌대로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상, 서브노트에 대한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브노트 꼭 만들어야 할까요? 공부를 시작할 때 생기는 고민 중 하나입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고, 혹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공부의 효율을 높여줬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브노트의 장점은 내가 외우기 좋은 스타일로 구조화를 할 수 있고, 또 원서나 두꺼운 자료들 있죠. 이것을 뒤지는 수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서브노트를 만들고 이를 내면화하는 충분한 공부 시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이 공부보다 더 우선되는, 목적이 전도되는 서브노트 제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은 서브노트를 제작할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브노트를 제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서브노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으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생각한 손으로 제작하는 서브노트와 컴퓨터로 제작하는 서브노트의 장단점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서브노트에 담을 내용이 적은 경우에는 손으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서브노트에 담을 내용이 많아서 컴퓨터로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컴퓨터를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번에 업로드할 영상은 컴퓨터로 서브노트를 제작할 때 필요한 그런 주요 기능들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서브노트에서 중요한 요소는 저는 다음 2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 오개념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가독성이 좋아야 합니다. 먼저 서브노트에는 오개념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 오개념을 넣게 되면 아주 큰일이 일어납니다. 오개념이 오개념인 줄 모르고 시험까지 갈 수 있고, 이것을 중간에 발견하게 되더라도 이를 수정하는데, 머릿속에서 수정하는데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서브노트를 실제로 만들 때 오개념을 많이 넣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오개념을 발견했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수작업보다는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른 수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서브노트에서 중요한 요소 2번째는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브노트를 만드는 이유는 자기가 좀 더 기억하기 좋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컴퓨터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에 더 덜 남고 가독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높아야 한 번을 보더라도 더 오래 기억나고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됩니다. 오개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가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했습니다. 첫째, 가독성 높은 폰트를 사용할 것. 둘째, 한눈에 다 들어오게 할 것. 셋째, 질서 정연하게 내용을 정렬시킬 것. 먼저
가독성 높은 폰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린 한글에 가장 적합한 폰트는 고딕체라고 합니다. 이 폰트의 각이 둥글둥글한 굴림체보다는 각이 져 있는 폰트, 고딕체가 한글을 읽는데 더 적합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한 폰트는 한컴 윤고딕 230, 나눔 바른 고딕, 그리고 배달의 민족 연성체입니다. 한컴 윤고딕과 나눔 바른 고딕은 중요한 내용들을 필기했고요. 배달의 민족 연성체로는 공부를 할 때 저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청킹 이런 내용들을 적는데 사용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굴림체를 사용해서 서브노트를 만들었었는데요. 확실히 고딕체로 바꾼 후에 그 가독성이 놀라울 정도로 올라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사용한 방법은 한눈에 다 들어오게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브노트의 내용을 볼 때 책장을 넘겨야 한다거나 아니면 한눈에 한 장소에 모여있지 않는다면 가독성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서브노트에서도 한 화면 안에 가능한 모든 정보가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라는 국악곡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왼쪽에는 보호자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쓰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보호자의 악보나 관련된 사진들을 첨부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서브노트를 한번 피면 한눈에 보호자에 관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안에 한눈 안에 다 들어오게 한다면 가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높은 서브노트를 만들기 위한 저의 세 번째 방안은 질서정연하게 내용을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서브노트에 적는 내용들은 각각의 위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상위 개념과 그 하위 개념, 또 그 하위 요소들이 있는데요. 같은 위계에 있는 항목들이 일렬로 배치되었을 때 가독성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표도 좋지만 저는 이러한 형태의 형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이런 형식의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랜치 그래프. 이 브랜치 그래프는 개인적으로 표보다 가독성이 더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었을 때 빈 공간, 이 공간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해서 이를 저는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제 서브노트를 본 많은 선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이 브랜치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사실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 브랜치 그래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